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 길 비공 중에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우리 안동 여기가 제가 너무 동네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니까 첩첩산골인데 첩첩산골은 아니지? 산골 맞아요. 예. 예, 반갑습니다. 황금하는 꽃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그 재배되는 작물이 여기 뭐 고추도 있고 사과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벼농사도 꼴짝이도 많이 합니까? 예. 벼농사도 많이 하셔야. 예. 그러면 제가 한번 풀어볼 건데, 우리 지역에 그 지금철에 주 소득이 그 우리가 그 참깨보다는 고추가 많죠. 참깨는 뭐야 뭐 한마디 한백병 아예 집에 먹거리용으로, 자가 소비용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그 마도 좀 있습니다. 여기 도라지는 없고요. 예. 그 고추하고 여기서는 고추하고 우리가 고추하고 마를 쓰면 되겠네. 마하고 사과는 나무고, 이 생강도 있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냈는 거. 화장실도 있고. 화장지요? 네. 요걸 못 해보세요. 묻지도 아니고 흔들리죠. 고추 이건 뭐 강의할 때 이제는 많이 유튜브 보셨다면 우리가 고추 재배에서 심을 때부터 잘하면 심을 때 비료 구성을 잘해야 돼요. 지금 토양들이 1960년 이후에 비료 퇴비가 늘어서 인상가리가 많이 늘어버렸어요. 인상가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상가리가 많이 늘었는데 이 인상가리 양만 조절 잘하면 괜찮아요. 인상가리. 그래서 고추 재배의 제일 문제점이 이 고추라는 게 제일 문제가 인상가리, 칼슘, 마그네슘 얘들이 많다. 얘만 만나면 우리가 마 재배하는 거랑 사과에도 역시 마찬가지. 얘가 많고 질소가 작아서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은 반찬만 작게 줘놓고 밥을 안 주면 장골들이 일을 잘 못하겠죠. 일이. 근데 우리가 제대로 제일 못한 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얘들은 전 다 플러스 정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줘놓으면 오래 가요. 지금은 땅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10년을 써먹어도 될 만큼 들어있어요. 10년을. 거의 대다수가. 그럼 10년을 써먹어도 들어있다면 우리가 문제는 뭐가 있냐는 거죠. 제 문제가 마이너스 정도를 가진 질소가 없어요. 근데 얘들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딱 달라붙어요. 딱 달라붙어가 절대로 안 해주돼요. 그거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 중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소라는 놈이 우리가 사용하는 요소비료 요 놈이 제일 적어서 문제입니다. 근데 요소 비료가 죽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고추가 주렁주렁 초목을 달렸다가 전부 다 끝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죠. 끝이 말라가 비틀어지는 거. 그 말라 비틀어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칼슘 델피베라 그래가지고 칼슘 대치고 있잖아요. 그 칼슘 대치고 남는 게 아니거든. 결과는 고추가 말라 비틀어지면 끝이 마르면 칼슘 델피벤이라고 결과는 나오는데 이 결과를 치료하면
원인이 치료가 안 돼. 칼슘제를 살포하면 칼슘제를 먹고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잎이 두꺼워서 살이 쪄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고추 재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밥을 잘 줘야 된다. 밥은 질소다. 이 밥을 잘 줘야 된다. 반찬과 나물에 해당하는 요놈들은 땅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두께가 두꺼워지면, 잎이 두꺼우면 고추가 열받지 않아요. 고추가 안에 비었지 않습니까? 고무풍선처럼 햇볕에 쪼이면 물도 빠져나오고 그 안에 열이 차. 가스가 찼으면 물이 뜨겠죠. 가스가 찼으면 물이 뜨게 돼 있어. 그러면 장이 일어나. 그 고추한테 가스를 안 차게 된다. 그럼 가스가 안 차려면 잎이 두꺼우면 몸 전체에 수분이 늘어나서 장이 없다. 수분이 늘어나서. 철판 하나 드리고. 네. 그래서 고추밭에는 우리가 심을 때 비료를 뭐 해줘야 되느냐? 이제는 몇 년간 요소만 줘도 전혀 이상했다. 요소만 주면 더 잘 된다. 그런데 복합을 주거나 퇴비를 더 주면 농사를 망친다. 농사를 작물이 못 자랄 단계까지 장에 미치고 왔다는 거예요. 장이 일어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이 좋더라 계속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머리 꼭대기 끝까지 올랐다. 예, 머리 꼭대기 끝까지 올랐다. 예, 그래서 이제는 장애를 막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그럼 장애를 막는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분을 줘서 이거를 소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소화를 시키고 먹어도 이 성분들이 1년에 많이 축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많이 축이 안 난다. 그래서 고추가 심어놨을 때 처음에 잘못되는 농가들은 많이 없습니다. 총을 달릴 때까지는 거의 비료가 조금 준하게 먹고 살아. 그런데 총을 달리고 나면 조금 있으면 이제 키가 커.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가 작아서 그렇다. 왜? 먹은 게 없어서. 작게 먹으면 넘보다 키를 키우게 산다. 이게 이제 식물들이거든. 적정하게 먹으면 이파리가 통통한 살이 찌가 마디가 짧아지는데, 작게 먹으니까 키가 커버려. 키가 크면 우리 비료 많이 줬다 그러거든요. 그게 딱 뻥이죠. 비료를 적용하니까 키가 좀 커버려. 더 많이 주면 안 크고 쪼그리가 죽고. 쪼그리가 죽고 안 죽고 차이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파리가 쏙잎이 나오는 게 통통한 살이 찌게 나와. 근데 쏙잎이 이렇게 쭈그리지거나 크거나 그럼 다 비료 적용해. 이파리가 큰 놈은 다 비료 적다. 통통하게 자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파리가 크면 좋은 줄 알고 자꾸 키우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비료 적다. 이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비료를 잘 줘야 우리는 농사의 기준이 된다. 근데 어떤 비료를 잘 줘야 되냐? 질소, 인산가리, 칼슘 많이 줬겠다. 이거는 워낙 많이 줘. 이것들은 인산하고 가리 이런 것들은 또 퇴비에도 많이 줘. 퇴비도 많이 있다. 그런데 없는 비료는 뭐가 없느냐? 식물에 밥이 되는 질소가 없어요. 그래서 고추를 심을 때는 이제 여기 냉품 300이 있으면 정식에 냉품 300이라는 비료가 있어요. 요거는 비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에 10에 8이 되어 있어요. 요걸 줘도 그래 나는데 우리는 뭘 주고 있냐면 21- 복합비료나 17-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농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심자마자 농사가 망이 돼 있다. 심자마자. 근데 요 놈은 토양에 결합을 하면 비료가 30이
30%가 빠지도 21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록 21-17, 17 이 비로는 가스가 빠지면 얼마가 되느냐? 요거는 14.7밖에 안 나와. 그러면 14.7에 17, 17이 되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비로도 가리가 많은데 요 놈이 많아서 더 타서 안 돼. 그럼 금방 다 먹고. 근데 왜 되냐? 처음에는 비료가 되냐면 처음에는 되는 이유가 이 비료를 해도 잘 되는 이유가 요 질소라는 비료는 마이너스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정도는 토양이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잘해. 왔다리 갔다리. 거기에 달라붙지는 못해. 복합비료는 다 달라붙고 그 속에 뽀얀 거 요소만 달라붙어요. 그럼 왔다리 갔다리 잘하니까 처음에 그 소금 먹겠죠. 먹고 나면 나중에 뭐 요게 밥이 없어진 거예요. 네? 우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몇 년간 요소만 줘도 아무리 생각해도 잘 된다. 몇 년간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 차이겠죠. 100평당 얼마를 줘야 되고 얼마를 줄여줘야 되냐 그런 차이. 그래서 밑비료를 최소한 냉큼 300 이상의 질소가 많은 걸 써야 돼요. 여기 30%니까 요소는 얼마입니까? 46%죠. 우리가 요소 요소는 46%고 냉큼 300은 30이라는 숫자가 앞에. 최소한 요 정도 이상을 써줘야 우리는 고추가 실섭이 된다. 실섭이. 요소만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소만 주면 제일 좋고. 왜? 탭이 주지 말고 또 줄 거거든. 탭이 안 주고 고추 선물을 가면 여기 아무나 있는 사람 없어. 탭이 분명히 줄 거거든. 그 탭이 주면 인상가리가 또 따라오거든. 그럼 요소만 주면 딱 간이 맞아. 맞는데 그것도 부족해. 요소는 빨리 먹고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식할 때 이렇게 심으는데 몇 포를 넣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몇 포를 비료 한 포는 죽고 살고가 결정이 돼요. 식물이 비료를 많이 넣으면 죽어버려요. 왜 죽어버리냐면 너무 작으면 죽어요. 오늘 동그랗게 잘 그렸지? 요거는 오늘 운빨 있다는 거야. 운빨이 있어요. 동그란지 안 그리면 그냥 운빨이 있어요. 안 되는 게 무조건. 그죠? 우리가 이렇게 돈열은 달걀을 나눠서 보면, 여기가 12월 31일 되고, 여기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그래 놓고 여기다 2달을 더 이으면 12달이 돼. 그러면 이 12달 속에서 우리는 식물이 먹는 양이 다 달라요. 왜? 겨울에는 햇빛이 자꾸 온도가 낮으니까 적게 먹어요. 하우스도 적게 먹어. 겨울에는 하우스 이만큼 줘도 되는데 여름에는 하우스 이만큼 적게. 왜? 낮이 길거든. 길면 자꾸 먹는. 왜? 이파리에 수분이 공기가 나가니까. 공기가 나가면서 나온 만큼 들어오거든. 나온 만큼. 들고 와서 낮에 먹은 거는 아무리 필요 없는 걸 먹어도 받쳐내지 못해. 그대로 먹어야 돼. 구조가 없으니까. 받쳐내줄 구조가 없다고. 몸속으로 삐지 나왔으면 나왔지 받쳐내줄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달, 6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 10월, 11월. 여기가 12달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제일 추운 날짜가 1월 15일, 제일 더운 날짜가 7월 15일. 자, 조금만 오늘이 이제 한때 지나가면 거의 계절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8일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중심에서 우리는 여름은 얼마고 가을은 얼마고 겨울은 나눠야 돼요. 여름은 8월 15일에서 6월 15일까지 2달.
봄은 3월 15일에서 5월 15일까지. 4월 15일이 봄의 중심이고 가을의 중심은 10월 15일이에요. 지역마다 조금 이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를 나누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그래서 가을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겨울은 12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그러면 요 단계를 보면 요 단계별로 비료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는 겨울에는 하우스에서 2.7의 비료를 가져가야 돼요. 그 비료 한 포는 0.8밖에 안 나와요. 100평에 기준이. 그래서 봄, 가을에 하우스에서는 2.1이라는 비료량이고 노지에는 2.5라는 비료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심을 때 100평에 셰퍼까지 이어되는 요거거든요. 38이 24, 2.4죠. 그럼 2.5를 줘도 괜찮네요. 100평에 셰퍼를 써도. 근데 여름에는 1.8밖에 안 돼요. 이 말은 낮에 계속 먹거나 양은 낮게 자주 줘야 된다. 자주 줘야 된다. 그래서 여름에 고추밭에 비료를 자주 안 주면 고추가 잎이 쪼글쪼글. 그 대가리에 노랗게 그러죠. 근데 1차적으로 벌써 한번 왔다 갔어. 왜? 고추가 잎이 키가 크고, 키가 크면 비료졌다. 우리 키가 크면 비료를 많다 그랬죠. 키가 작아서 비료가 작아서 컸다. 기분 좋게 커버렸죠. 키가 작아서. 왜? 옆에 놈보다 내가 키가 커야 되니까. 비료가 작으면 무조건 키 큽니다. 식물은 비료가 작으면 큰다. 밑도 끝도 큰다. 무조건. 그 다음에 더 없으면 잎이 쪼그러지고 안 큰다. 지금 고추밭에 잎이 쪼그러져 있죠. 비료 지켜줘서 쪼그러지죠. 예. 뜨거우니까 가리 성분이 많아요. 예. 가리는 고온, 질소는 저온. 자, 온도가 달라요. 가리가 많으니까 더워. 더운 데다가 햇빛이 쪼으니까 더 덥거든요. 뜨거워가 딥다. 딥이 쪼글쪼글하죠. 뜨거워서 이파리가 딥다. 예, 잎 두께가 얇았어. 뭐 때문에? 요소를 안 먹었어요. 질소를. 질소를 먹어야만이 뿌리가 소화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잎으로 가면 탄수화물에 의해서 잎이 두꺼워지는데, 이런 나물과 양념에 대한 얘들을 먹어버리면 잎이 안 두꺼워져요. 얇아져요, 도리어. 이동이 빠르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 표를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서 비료가 늘어났다가 여름에 줄었다가 지금 또 올라가죠. 양이 늘어나죠. 이 계절에 맞춰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 지금 배추를 심으면 2달 뒤에 빼니까 가격이 비싸게. 더워서 안 심으니까. 왜 안 심느냐? 심어놓으면 비 오면 어떻게? 높이. 딱 취하는 방법은 설탕. 설탕만 바짝 칠하면 딱 서있어. 설탕이 뭐냐? 요소를 먹고 만드는 게 설탕이에요. 탄수화물. 요소를 배추가 먹느냐? 고추가 먹느냐? 안 먹어. 비료 주면 절대 안 먹어요, 얘들은. 요소 좀 먹었다 생각하잖아요? 안 먹어. 누가 먹어? 이파리에서 내려온 소화액. 소화액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이 요소를 먹고 똥을 쌌단 말이에요. 요소를 먹고 똥을 쌌는데 그 똥이 아미노산 단백질. 우리가 비리가 진딧물이 똥을 싸면 설탕물 싸죠. 진딧물이. 그럼 깨미가 먹고 다니는 똥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그럼 우리는 이 고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이 우리가 7월 15일이니까 18일 몇 일 되겠죠? 7월 18일. 자, 중반이 넘었죠?
7월 18일에 지금이면 고추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잘하는 거고 좀 물들여도 괜찮아. 물들면 그 못 봤네. 바닥이 틀린 거지 그거 제기가 되냐. 7월 18일 오늘에 자라라 카트 조리 자라라 카트 조리 오늘에 우리가 고추가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 교회 소강당입니까? 아니요, 사투리지. 사택이래. 교회 사택. 아, 사택을 갖다 강당을 해놨어요. 2층의 사투리로 이거는 식당? 뭐 예배 손님 많이 오는 식당. 아,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한 번은 그 교회 가서는 강의를 해봤는데, 절간에 가서 강의 못 해봤어요. 전 교회 잘 안 다녀요. 웃자다가 절에 지나가다 한 번 들어가야지. 우리는 그 농산물은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안 큽니다. 옛날에 주인 발자국 소리, 밭에 풀벌 소리 그게 주인 발자국 소리 절대 안 커요. 영양 성분에서 큰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고추가 위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끝이 말라 비틀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왜? 배가 고파서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각 1.8 정도 나와야 되면 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소를 먹으면 이게 땅으로 들어가면 질 상태 질소로 바뀌어요. 자, 여기 요 들어가면 가스 나오죠. 요때 30%가 없어져요. 요때 30%가 날아가 버려요. 요 공장에서 어느 놈들이 30% 떼먹고 있어. 30%. 내가 아무리 돈 잘 벌어도 어느 놈 떼먹고 있어. 요소 줄 때도 그거다 가짜가 30% 들어있어요. 여기 30%. 비료 속에 요걸 가짜가 있어. 그럼 요 놈이 없어지고 남은 게 누가 먹어? 우리의 여기 소화액이 나와요. 소화액은 어디서 나오냐? 요놈은 잎에서 나와요. 이파리에서 내려온 게 소화액이에요. 그래서 이파리는 아무리 물을 줘도 안 뜨거워요. 고추밭에 물을 주면 먹나? 절대 안 먹어요. 가문다고 고추밭에 물 주면 물 먹어? 절대 안 먹어. 고추밭에 물 주면 물 먹을 거죠? 지붕을 막 굽는 거라면 절대 안 먹어. 죽을 짓은 안 하겠죠? 고추밭에 물을 뿌리주면 고추밭에 물을 먹으면 고추 뿌리가 죽어버려요. 그 비오면 어떻게 돼요? 턱 시들어버리죠. 그 비오기 전에 이파리 시들지 말고 우리는 뭐 쳐야 돼요? 여기다가 설탕을 쳐버려요. 그럼 이파리에 들어있는 게 시들지 않고 들어있는 힘은 설탕이거든요. 이 설탕은 누가 만들어요? 여기서 소화를 시킬 때, 요 놈이 소화시킬 때 질소를 소화시켜야 돼요. 질소를 소화시키면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그 미원 나오는 거죠. 미원. 미원을 넣으면 아미노산 단백질이거든요. 그 놈이 나와요. 요 놈이 나온 거죠. 요 놈이 소화시키게 질소로 먹고 소화 요래 됐단 말이에요. 소화시키니까. 근데 요 놈은 식물인데 위장이 바깥에 나와 있어요. 우리 고추는 안에 똑같은 놈이에요.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위장이 안에 들어있죠. 동물이니까 가지다니잖아요. 근데 요거는 고추나 똑같은 놈이에요.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밥 먹고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살아가고 얘네들은 요 영양소 먹고 살아가요.
차이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결과를 넣냐면 여기에 있는 소와 액에 사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 허소라 그러죠. 요 놈이 일을 해서 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먹어야 되나? NK 적으면 고추가 이러면 꼬부러져 버려요. NK 주는 순간에 고추가 꼬부러질 수도 있고 안 꼬부러질 수도 있어요. 왜? NK가 18-가 있고 30-12짜리가 있어요. 그 질소 양에 따라서요. 날도 더운데 고온이 돼 있는데 고온성 비료를 더 많으면 작물이 생육이 반대 방향이 돼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우리는 여름에 지금 현재 이파리가 쪼그러지면 무조건 펴질 때까지 나쁘저로 예쁘게 생길 때까지 요소비를 줘야 돼. 너는 꼬그러진다. 왜 이러지? 앞이 살이 안 찐 거는 살이 빠진 거고 앞이 살이 찌면 뒤로 디비죠 이렇게. 살이 찌면 뒤로 디비죠. 왜 앞면 살이 찌고? 어릴 때는 힘줄이 굵어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건 좋은 거야. 어릴 때 나올 때는 도라지가 도라지는 고사리 굵게 올라오면 좋죠. 고사리가 주먹을 꾹 쥐고 이렇게 올라오죠. 굵게 이렇게 올라다가 똑똑한 놈이에요. 대이면 뱉기가 하는 거예요. 요래 오면 그렇게 바치가 부러지겠죠. 하물며 고사리도 이렇게 똑똑한데 우리가 똑똑 안 하면 안 되겠죠. 얘가 행동하는 걸 풀어내서 우리는 고추를 많이 따야 돼요. 많이 따고 많이 잘 익히는 방법. 그걸 하는데 비가 올 때는 설탕을 몇몇 씹을 때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름에 참깨도 안 죽고 고추도 안 나다빠지고 배추도 안 나다빠지고 무도 안 나다빠진다. 왜? 잎 속에 설탕이 없는 순간에 잎은 말라집니다. 시든다. 그래서 고추밭에 물 채이고 비 많이 오게 전에 시들었죠. 그거 살리는 것도 쉬워요. 우리 고추밭에 물이 채있다. 그거는 비 오기 전에 무조건 설탕량을 많이 넣지. 골드그린의 칼날 설탕을 많이 넣치고 비 끝이자마자 물이 뜬지 말았든지 또 연면시켜놔요. 그럼 시들면 맹물 뿌리면 안 죽어. 고추가 물에 담겼으면 뿌리가 썩은 게 아니고 이 파리가 시들어서 뿌리가 굶어서 죽은 거예요. 이파리가 시들어서. 참깨가 비 오고 나니까 아가 시들면 전에 죽으니까 어디에 쏙 뽑으면 뿌리가 안 되거든. 에이 뿌리 썩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뿌리가 썩은 거는 이파리가 시들어서 뿌리가 굶어 죽은 거예요. 비로 뒤집으면 뿌리가 녹아요. 농도를 많이 주면. 근데 요렇게 양이 있거든. 이 양은 얼마나 잘 먹냐면 지금 고추가 이렇게 허리쯤까지 되죠. 하루에 100평에 1.2kg씩 먹어요. 1.2kg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열흘 되면 12kg 줘야 돼요. 그럼 한 달 되면 몇 킬로 돼요? 100평에 36kg 돼요. 36kg. 근데 가물면 좀 적게 먹어요. 근데 수분만 맞으면 이것이 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고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수분이 35%에서 45%를 맞춰주면 수분은 충분해. 수분하고 비료량만 있으면 우리는 요 비료가 측정을 해도 맞아도 왜 안 맞느냐? 성분이 안 맞습니다. 요 비료 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열흘에 한 번 줘도 반턴 때 내려고 반턴 빼기 못 먹어. 이래 비가 오면 열흘에 요소 한 번씩 줘도 100평에 헛골 한 번 줘도 고추가 먹는 거는 반밖에 안 먹다. 반때 내려가. 열흘에 한 번씩 줘도 먹는 게 있거든. 그래서 잎이 두껍고 땡땡하면 병이 안 나요. 잎이 흐물거리면 병이 오고. 그래서 아래쪽에 잎이 말라 올라오거나
잎이 쪼그러지거나 키가 크면 무조건 비료될까? 잎이 쏙잎이 예쁘게 반듯반듯 여기 생기 나와요. 여기 딱 생기. 근데 여기 너무 노란 거는 또 안 맞아. 가리가 많지. 비료 너무 많이 오면 돼. 여기 딱딱한 노랑이가 크잖아요. 많아도 안 되지만 적으면 쪼그러진다. 무조건 적으면 쪼글쪼글해진다. 근데 쪼글쪼글해지면 낙과돼요. 그래서 고추가 요놈이 여기 중간에 시드는 뭐랍니까? 칼슘 결핍 그러죠. 칼슘 결핍 그런 놈은 알도 모르는 무식한 겁니다. 칼슘 결핍 용어 쓰지 마라. 고추 칼슘 결핍하는 놈은 정말 무식한 겁니다. 쓰지 마라. 이거 칼슘 제치가 낮으면 칼슘 결핍이 맞는데 아무리 칼슘 제치도 안 낮기 때문에 고추 끝이 질소 부족, 잎 두께가 얇아서 시들어가 말라 비틀리니까. 예. 그 고추는. 이것들이 이 탄저병이하고 그냥 말라는 이렇게 안방에 있는 고추나 마당에 있는 고추나 밭에 있는 고추나 끝이 굵고 만졌을 때 땡땡이 되거든요. 이 멀컹멀컹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들게 시들어서 햇볕에 튀는 거예요. 햇빛이 그러면 요렇게 현상이 나요. 말라 비틀리게. 그건 결국에는 여기 고추가 말라 비틀어지면 요거 들고 가면 뭐라 하면 칼슘 결핍, 칼슘이 주죠. 치료가 안 돼. 유튜브 방송 보고 텃밭하는 사모님들이 전화와 대표님 말 듣고 올게 우리 집 고추 한 놈도 시들 빠진 거 없다는 거예요. 요소 자꾸 질금질금 주니까 시들에 빠진 거 이게 배가 고파서 말라 죽은 거예요. 배가 고파서. 예? 하우스는 어디든 뭐 앞뒤는 똑같지. 하우스도 배 안 고파. 하우스 고추도 배 고프고 들에 파티 센터에 심으면 고추도 배 고파. 그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 어떤 아주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집에 있는 고추가 끝이 가는 거 뭉클거리서 요소 살아간대. 설탕은 집에 있고 잘 들으죠? 집에 있는 고추가 뭉클거리서 요소 살아간대. 그래서 이 고추가 말라 비틀어진 거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 말라서 배가 고파서.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요거와 동일하게 요거 생길 때 되면 먼저 키가 큰 거예요.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잎이 크고 잎이 크기 시작해요. 키가 크고 잎이 크고 그 다음에 잎이 그 다음에 쪼그러져. 잎이 쪼그러진다. 예. 쪼그러져. 잎이 쪼그러지고 마디가 너무 짧아지고 잎이 작아져. 그러면 요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밑에 잎인 아랫잎이 노랗게 말라. 아랫잎이 이게 노랗게 말라 떨어져. 그 노랗게 마르면 또 어떻게 하면 이게 노란 잎이 생긴다. 잎이 노란이 되면 어떻게 마그네슘 결핍이 떨어져. 요거는 설탕이 빠지나 빨리 빠져나가서 그래. 비가 없거나 햇빛이 뜨거우면 설탕을 빼가버려. 그럼 노래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칼슘 결핍 무식한 놈. 칼슘 결핍이라는 용어를 좀 무식한 놈. 잎이 노래가지고 마그네슘 결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마그네슘 결핍을 써도 무식한 놈. 마그네슘 친다고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요소를 주서 먹어서 입속에 탄수화물이 있어야 아랫잎이 노랗게 안 되는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요걸 치료한다 치고 마그네슘을 치고 칼슘을 치면 헛돈만 안 돼. 헛돈만. 그러면
고추에 칼슘 결핍 무식합니다. 요거 쓰면 안 돼. 마그네슘 결핍 요것도 무식합니다. 쓰면 안 돼. 치료가 안 되는 걸 왜 말을 쓰네. 요소 주면 치료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지가 무식하면 거기서 끝을 내야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게 잘못되면 어디에 농자재만 냅다 싸쓰고 있는데 그 헛돈이 낭비돼. 헛돈. 그 돈 가지고 요소 밀어주면 뒤쳐야 돼. 요소 밀어주면. 요소 밀어 좋은 밀어 맞지? 예, 박수 한번 치지. 예. 요소 밀어 안 주면 요거 그대로 옵니다. 요소 밀어 안 주면 고추배는 못 따. 비료를 주가지 키가 작아지려고 하면 비료를 더 주면 작아져. 더 많이 주면 작아져. 절대 안 고추. 무조건 비료 작으면 키가 큰다. 우리 고추가 이만하다 그런 거 있죠. 가을 되면 내 키만 하다 그 비료를 작게 해줘서 그래. 예. 요 수치보다 작게 해줘서 그래. 근데 겁이나 못 주겠다. 그러면 반골만 주고 오면 돼. 조금만 주고 오면 되고.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다시 주면 되니까. 근데 종자가 세 가지인데 특별히 한 종자가 깨끗한 게 있어요. 그 놈이 힘이 좋다. 힘은 힘이 좋아가지고 다르다. 고추가 키가 많이 크는 것들은 힘이 좋은 종류예요. 그러면 흡비력이 좋아갖고 딴 놈보다 더 빨리 먹고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줘야 돼요. 요즘은 이게 많이 신품종들을 교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가 크거나 영양이 많은 종들을 생산해요. 근데 대과종을 만들어내면 고추가 큰 거는 물로 빠지는 게 더 많아. 이게 물로 빠지는 게. 왜? 아는 이만한데 물분 요만큼 주니까 안 맞잖아. 이게 고추는 이만하게 큰 놈인데 비료는 조금 주니까 안 맞죠. 그래서 더 많이 물로 빠져. 그럼 어떻게 돼? 칼슘제 갖다 뿌리고 마그네슘 갖다 뿌리면 돈만 많이 들고 실제로 일만 찌기 고시한 거예요. 그래서 고추를 개발해가 품종을 개발하면 농사 짓는 것까지 같이 개발해야지. 그것까지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 칼슘 결핍하면 이제 뭐라가 무식한 놈. 맞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파리 노래지면 마그네슘 결핍하면 요것도 무식한 놈. 여기다 하나 더 보태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고추가 왜 스트레스 받아? 그것도 무식한 놈. 식물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발라고 차바라 고추 끊이는데. 소가 가다가 옛날에 바치가 뜯어먹어도 이래요. 옛날에 고추밭에 소가면 소 뜯어먹고. 옛날에 소풀을 가면 그러죠. 근데 고추에 다 열어. 소 지나가면 놀래가 도망가야 되는데 주인이 고추 잡는다면 고추가 나오면 도망가야 돼. 근데 식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 이파리 좀 둥간 거에다가 모수를 갖고 구멍을 뻥 뚫어놓으면 그 구멍이 늘어지면 비료가 작고 그 구멍이 쪼만지면 비료가 많은 거예요. 간단하죠? 우박 맞고 나서 이파리가 그대로 살아난 거는 비료가 맞은 거고 우박 맞고 나서 이파리가 약간 노릇노릇 작아지면 그거는 비료가 적은 거예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래 이파리 노란 거 요것만 보면 될 일을 위에 이파리 쪼그러지는 거 보면 되지. 뭐 우박 맞은 거지. 우박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우박 맞아가도 멀쩡히 이파리가 사는 건 두꺼워서 그래요. 특히 여기서 어느 놈이 제일 그러냐. 사과나무 이게 이파리 잘 떨어지거든요. 홀라당 요 장마 뼈고는 사과나무 이파리 홀라당 떨어져 그래. 왜 그러냐면 요 놈이 비료 제일 많이 먹어요. 근데 사과 비료 적게 주거든. 근데 대표님 요새 주는 건데 미라 맛이 나 이랬는데 이빨이 첫 수정이가 때문에 그 말이 뭔지 아닙니까? 공부해라 그러면 미나이라 그러죠. 공부하면 잘 산다 그러면 니나이라 이러죠. 그 사람들은 이제 경험으로 이제 살아가는 나이잖아요. 경험과 이놈이 이만하게 안 되고 저놈이 저거는 평생 잘된 거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충청도에 가면 땅이 비슷해. 그 사람들은 별로 모이기는 잘 모이대. 말은 안 들어. 오늘 가다가 산에 가 자도 안 죽고, 경상도는 가다가 못 가면 산에 가 잡아 미켜. 강도 못 건너가. 그게 됐다 하는데, 충청도는 알아슈? 분명히 알아슈 했는데 3년 동안 알아슈 갔다. 어느 놈이 하고 잘 때면 네. 아무도 안 해. 어느 놈이 하고 잘 때면 그때 하면 되지 안 해. 왜? 거기는 땅이 마사도 아니고 항토에 약간 마사가 있기 때문에 올해 비를 잘 주나 잘못 주나 큰 차이가 없어요. 땅의 토리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곡식이 잘 되고 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같이 출발해가 가자. 그럼 갔다가 돌아온다. 늦가 가다 안 돌아와도 산에 와도 산짐승이 없어요. 멧돼지도 아무도 없어요. 산이라 하는 게 이거 교회 지붕보다 낮은 거예요. 산이라 하는 자체가 교회 지붕보다 낮아. 그래서 거기는 생강을 어떻게 요렇게 15자 3m 50을 땅을 파고 들어가 로 만들어놨어. 요래래. 그럼 비가 안 차 있대. 근데 우리는 땅 파고 1m 물 들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땅 파고 생각 안 지지 않아요. 서산에 가면 산 밑에 불 파는 거 많아. 요렇게 딱 타고 내려가 3m 50 15자. 그러니까 요래 지어놨어. 안에 내려가 보니까 한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이 서가지 못하지. 요래 돼. 약간 요래가. 요 정도니까 한 1m 50 정도 탄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 요래 아치에가 이렇게 타놨어. 이렇게 딱 무너지도록 요렇게. 요렇게 둥글게 안 파고 무너지는 요렇게 하는 거. 요렇게 딱 하나. 근데 돌이 없다는 거. 타고 내려가면. 물이 안 새는다는 거. 또 가을에는 물 안 오지. 비가 안 오지. 겨울에. 그러니까 이어놨다가 언제 팔아? 비싸면 추석 때 팔아. 오늘 안 팔고 있다니까. 땅에는 가만히 있다는 게 추석 때까지. 추석 때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류나 조건이 다 달라요. 이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양달에 하는 사람의 비로 였는 양과 음달에 하는 였는 양의 비로 달라요. 양달은 더우니까 요소를 더 많이 써야 되고 음달은 그것보다 요소가 잠깐 작아도 괜찮다. 요 차이. 오후 3시에 산그늘이 오는데 하고 해질 때 양달이 되는 거하고 두 개는 완전히 달라요. 해질 때 양달 되는 거 치고 농사 잘 되긴 하거든. 그럼 비료가 우리가 그리 주고 있기 때문에. 해질 때 양달 되는데 생산이 더 안 돼. 해질이 햇빛도 안 들이는. 그럼 뭐가 돼? 온도가 올라요. 그럼 고추가 끈기가 더 많이 말라요. 그 고추고기 요리서 아침에 해 떴다가 해가 요리지면 이쪽은 말라. 반대편에.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의 끝이 말라가지고 쪼그라지거나 잎이 크고 둥그러지고 잎이 쪼그러지면 무조건 비료가 부족하다. 뭐를 줘야 되냐? 요소 비료. 예. 요소 비료를 주면 틀려요. 왜 요소 비료만 주라고 그러냐면 이런 비료들이 너무나 지금 땅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는 90몇 프로 이상 다 땅이 많아요. 그래서 봄에 농사할 때 시작할 때 기술센터에 가서 토양 분석해라. 토양 분석 어떻게 하냐? 그걸 파내지 말고 딱 잘라 절벽을 만들래. 그 다음에 그냥 뭐 두부처럼 딱 잘라가면 된다. 여러 군데 파가 섞지 마라. 땅이 걸어가요? 안 걸어가? 땅은 그 자리 있다. 옛날에 모내기 썰이가 할 때는 그때는 땅이 섞이기 때문에 섞어가야 되지만 요즘은 따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좋은데 보통 나쁜데 세 군데 땅을 나누어 가져가야 돼. 섞어가면 된다. 허당이 되게 개파이네. 그 토양 분석표를 보고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정량이 있으면 뭐 요소만 주고 농사 져라.
이제 이해되죠? 여기서 좋은 비료 맞죠? 근데 요놈도 나쁜 건 아닙니다. 양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제 안 줘도 되는 거지. 요놈이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를 시키면 요놈들은 다 똑같은 놈이 나와요. 소화를 시키면 인산, 가리는 가리, 칼슘은 칼슘, 마그네슘, 마그네슘. 요건 똑같은 놈이에요. 근데 바뀌는 놈은 소화액에 소화시키면 소화액에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억지로 먹은 거 요거를 미생물을 먹고 싶으면 먹는 게 아니라 지는 소화액만 먹으면 돼. 요것만. 여기에 단물만 먹으면 돼.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녹아있으니 먹어. 뭐로 녹이냐? 여기 식초로 녹아버려. 그게 안 먹어. 미생물 여기 먹기 싫어도 먹도록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먹고 소화를 시켜줘야 돼. 지가 살락하면. 그런데 여기서 잎이 두꺼워야 소화액이 많이 돼요. 잎의 두께. 요 놈은 뭐냐? 소화액의 양이. 그건 고추 생산 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잎의 두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기서 좀 올라가야 된다. 그럼 잎의 두께와 영양소는 우리가 연면식이라고 공급을 해주면 잎이 먹고 일을 잘해요. 그리고 안에 요 연면식이면 안에 쏙고추가 품질이 아니에요. 요놈들이 뿌리는 잎에서 내려간 길로 가요. 안에 속에 있는 잎이 영양식 그늘에서 생산을 못하면 안 줘. 영양제를 쳐가지고 잎에서 영양제를 주면 안에 쪽잎에도 영양 내려오니까 안으로 줘. 그러면 안에 있는 쏙고추도 좋아지고, 영양제 안 주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고추는 아가 비실비실하게 나와요. 햇빛 보는 데 그러면 좋아져요. 그리고 요걸 안 주면 어떻게 상부우세증이 되고 키만 쭉 가버려요. 올라다가 버려요. 그래서 내려오는 곳 올라가는 거는 두 개가 똑같아요. 내려온 만큼 그쪽으로 가요. 뿌리에서. 그래서 요놈은 똑똑해. 식물은 고추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합니다. 내려오고 올라가 똑같지 않아요. 근데 한쪽 이파리가 딱 덮이고 햇빛을 못 받아 영양을 적게 한다. 영양이 안 준다. 그러면 요 잎은 얼마 있으면 떨어집니다. 영양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적게 만들고 있으면 그거만큼 영양이 적어지면 나중에 영양을 싹 빼가버려. 어디 빼서 어디로 위로 가죠. 영양 싹 뽑아가 위로 싹 가야 돼.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이파리 한 장 죽으면 위로 한 장 죽어. 그래서 영양제를 충분히 주고 비료 맞추면 키가 안 크고, 고추만 조롱조롱 해야 돼. 고추만 주렁주렁 해야 돼. 고추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 고추나무에서 손을 딱 찌르면 안 들어가야 돼. 이거 보셨습니까? 예. 집에 대봤어요. 우리는 많이 안 그랬어. 원래 시식이라는 우리는 소고기를 그래, 고추가 황금을 먹고 제대로 달리면 이렇게 손을 집어야만 손에 안 들어가요. 고추가 뼈기에는 손에 안 들어가요. 손에 안 들어가요. 뭐 주먹이 들어간다고요. 그 농사 짓자는 게 맞자는 게 손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주먹이 들어가. 아직 그 공부 좀 더 하죠. 그렇죠. 그런데 뭐 하라고 여기 교육 받으러 오라고. 네. 요소를 치고 설탕은 또 어떻게 아, 영양제하고 같이 주면 요거는 이제 또 역할을 좀 아직 연근식이 할 적에 그렇지. 예, 우리 이장님 사모님 고추 손 들어갑니까? 아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오, 대박.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아니 고추 많이 해서 손이 안 들어가야 돼. 예. 예. 그 지금 전에 그때 비료기를 그때 그 했지? 잘했습니다. 전에 예, 두 분 줬어요. 여기서 백킹 한 번 주세요.
요소 100평에 한 포씩 두 분 줬으면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더 치셔야 돼요. 예. 잘했습니다. 100평에 요소 한 포 치는 게, 요게, 비료는 한 포는, 우리가, 비료가 100평에 한 포를 넣으면 0.8밖에 안 나와요. 0.8이지. 그럼 0.8이 올라간다고 해서 배가 세요. 0.8이 올라가도 그 양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은 열흘 만에 한 번씩 계속 줘야 돼요. 예. 왜 또 반 떠내려가 보니까. 그래야만이 고추가 손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고추가 많이 열면 또 어떻게? 더 많이 먹어요. 뿌리가 잎이 두꺼우니까 뿌리가 뻗치가 더 많이 먹어요. 나중에 되면 고추 못 딴다 소리 나오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가면 거부반하는 아직도 안 또 요새 들어가면 네, 안 넣어졌어요. 지금 있는 게 살이찌가 굵어지고 위에 자꾸 여는데, 그럼 또 열어도 뻣뻣이 익힐 수 있거든. 뻣뻣이 익히는 방법 다 있으니까. 그 지금 고추가 초물에 열어가지고 손이 안 들어가야지. 이래 손을 찌르면 손이 안 들어가야만이 고추가 제대로 여는 거다. 근데 이게 손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뭐가 부족? 요소 부족.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면 정력 부족이지만은 고추밭에 손이 들어가면 요소 부족. 그래서 초기에 방금을 앵게 준다고요? 그거는 정력 부족. 꼬부러지고. 정력 부족이 되면 꼬부러지거든요. NK는 치면 꼬부러져요. NK 치면 이게 요 시들 빠지는 것도 많이 나오고 아들이 전부 이렇게 꼬부러져요. 더워서. 고추가 이렇게 꼬부러지는 게 좋아요? 안 좋죠? 이렇게 꼬부러지는 거는 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펴져야 되는 고추밭에 고추가 요렇게 살짝 꼬부러진 거는 가다가 되거든요. 잎 두께가 얇아. 잎이 두꺼우면 쫙 펴져요. 그래서 요소를 갖다가 100평에 한 포고 주면 비료가 많다 적어야 돼. 한 포 주면 아주 적은 양이에요. 왜? 한 포를 주면 비료량이 0.8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1.8까지 올라가면 좋은 거예요. 이 양까지. 그래서 우리는 비료를 적게 줘서 고추가 안 된다. 비료를 적게 줘서. 그래서 고추에 잎에 영양을 줘서 고추 농사를 지으면 고추가 맛있어가 무게 많이 나가지고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쏙살이 두고 무게가 많이 나. 근데 철원에 고추를 잡고 이렇게 만지니까 끝이 눌러지잖아요.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배워보니까 어떻게 아니 거의 꽉 막혔어요. 철원에 가서. 지금은 제가 여기 오늘 비가 오는 이날에도 안동에서 와서 우리 농가들에서 기술을 전파하지만은 강원도 철원에도 가면 고추 농사 지어요. 재배요. 제주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재배력이 잘못돼서 국가적인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비료를 쓰는 걸 맞게 써야 되는데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쓰면 고추는 떨어지고 나무는 힘들어 비실비실이. 그래서 고추대를 뽑아가지고 뿔대 뿌면 그 자리에 고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고추대를 불을 떼고 나면 남은 게 뭐냐? 가리가 남았거든요. 요 가리. 고추대 불 떼고 나면 가리가 남았어요. 가리, 칼슘, 마그네 이거 남고 인상이 타버려요. 그럼 요게 남아있으면 농사 안 돼요. 고추대 불 떼고 나면 고추 농사 안 됩니다. 밭에 절대 불 떼면 안 돼요. 고추밭에 고추대를 모아서 풀떼 뿌리면 이런 수잖아요. 안 돼. 왜? 뭐가 많으냐? 가리가 많아서. 요게 넣으려면 우리 부엌에 풀 떼는 것도 밭에 이 뿌리 넣으려면 안 돼.
노는 것들이 많아요. 돌가루들이 많아요. 돌가루들이. 이 돌가루 강물이 이것들이 많아지는 건사망치. 고추밭에 고추대 떼가지고 불 때면 안 되네. 불 떼는 자리 보면 그 자리 안 되거든. 싸버리게 안 돼. 안 크죠? 그만해요. 그건 가리 때문에, 가리. 가리. 고추밭에, 고추대 절대 불 떼지 마라. 불 떼면 고추 안 된다. 연들면 괜찮아요. 여 밑으로 이어가는 거는 좋지. 아니 그늘 걷어도 예. 노타리가 쳐주면 그거는 좋지. 노타리 치면 여기 들어갑니다.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여기 들어겠죠. 고치대 자체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설탕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 설탕 덩어리예요. 고추대 나무는 설탕 덩어리가 결정체가 단단하게 조직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럼 누가 먹어요? 미생물이 먹어요. 근데 시간 오래 가야 돼요. 근데 고추대에 들어있는 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이에요. 불때 보면 되거든요. 요게 농축이 되면 그 자리에 고추가 안 돼요. 오바가 다른 데 떨어내든지 느르게 해서 로타리 치면 괜찮아요. 한 곳이 모아면 불 때만 되겠지. 근데 대표님 고층이 이렇게 다 됐잖아요. 네. 우리 지금은 우리가 한국농업을 하기 잘 모르고 옛날에 하면 이게 여기 한쪽은 색이 나고 잎이 된 데는 좀 미색으로 진한 색이 안 나고 그 고추가 색이 카르펜이 아니고요. 색이 안 나는 게 색이 약간 이게- 노란색, 분홍색으로 나고 빨갛지 않고 아까 강의할 때 좀 전에 들은 까먹었잖아요. 안에 쏙 고추가 품질이 떨어지는 거는 연면식을 해줘야 된다. 이거 말했잖아요. 연면식 해야 키 안 크고 연면식 해야만 고추가 된다. 왜? 안에 있는 이파리가 영양을 내려줘야 다시 공급을 받거든요. 요게 안 돼서 그래요. 서로. 내리가고 올라야 되는데 내리면 적게 내려가는데 안 올라와요. 안 오르니까 한쪽에 햇빛 안 맞는 데 고추가 안 크죠. 눈이 팅팅해요. 색이 인색이에요. 미생이 나고 햇빛 나는 건 뽑힌 거고 영양을 조금 땡겨 뽑힌 거고 그래서 말하는 품질이 좀 그렇죠. 그럼 안에 또 고추가 좋아지려고 하면 연면식이 그린이나 칼라요. 여기는 설탕이 들어가요. 요게 요리 섞어도 되고 요리 섞어도 돼요. 두 개 하나만 하지 말고. 그럼 요 두 개를 요리 섞어 쓰면 장애 없어요. 최대한 그린을 지금 같으면 저 500ml 얼마나 들었어요? 설탕에 그린하고 칼라가 있으면 요걸 요래 섞어도 되고 요래 섞어도 돼. 두 개는 한 번에 섞지 마라. 예, 그건 아는데 네. 최대한 500ml에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그거는 비가 오고 그럴 때는 날이 온도 내려가고 비가 올 때는 물 500리터에 2리터 안 그러면 1.5리터 쓰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늘린다고 해서 전부가 잘 때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 왜? 얘는 마중물이 내려간 역할만 하면 되지 뿌리에 비를 먹어야 돼. 근데 이파리에 영양 줘서 농사가 잘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예. 뿌리가 좋아야 되는데 뿌리는 뭐 때문에 좋아지냐? 잎이 두꺼워야 뿌리가 좋아져요. 그럼 잎에서 먼저 영양을 가지고 내려가서 소화를 시켰어. 뭐를 시켜? 질소를 미생물이 소화시켜야 돼. 미생물이 소화시키려고 비료가 녹아있어야 돼. 소화액을 내보내서 그게 녹아야 돼. 녹아있는 것 속에 그 단물 속에 녹아야 돼. 우리 잎에서 내려간 설탕물, 식초하고 설탕물, 쉬고 단물 속에 사는 미생물이 녹아있는 비료를 먹고 소화시킨다. 비료를. 근데 사모님이 교회 가서 기도한 거 이제 고쳐 알리라고 올게 했어요? 올게 교회 가서 고쳐 많이 하라고 기도했어요? 작년에도 기도한 거 똑같다며. 교회 가서 우리 고추 잘 되도록 기도한 거 똑같아. 두 개가. 근데 올게 바뀌었죠. 왜 바뀌냐? 누구 때문에? 요소 때문에. 그럼 고추는
아무리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이렇게도 안 돼. 뭘 먹어야 돼? 얘는 잎에 살이 쪄서 미생물이 질소를 소화시켜요. 양념으로, 나물로 반찬을 요거 먹어야 돼. 요것들은 흙에 발라붙어 항시 있어. 뿌리가 뻗나갈 때마다 뭐가 들어가야 돼? 질소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영면시베트 잡아준다. 그러면 지금 이 우 중에는 지금 설탕이 제일 많아요. 설탕을 몇 킬로까지 넣을 수 있어요? 설탕은요, 물 500에 12.5kg. 네? 12.5kg. 500이에요? 네. 오. 그래서 물 500에 체내치가 비가 올 때는 우리가 이 영양제는 이렇게 들어가면 설탕은 6kg에서 12.5kg를 해요. 이 말은 한 말에 물 한 말에 이게 7.5kg예요. 그래야만이 고추가 딱 들고 있어요. 비 오고 난 뒤에 문제가 일어나는 처진 거거든요. 처진 거.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래 물이 차도 살아있는 방법은 들고 있어요. 물이 차도 들고 있으면 돼요. 오래 물이 차도 들고 있으면 잎이 두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말에 물 500에 7kg에서 12.5kg까지 설탕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 일주일 동안에 비가 올 때 해놔서 세대째 300g씩 한 말에 300에서 500g까지 20리터.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고추가 죽어버리니까 잎 속에 탄수화물도 죽어버려요. 근데 참깨도 비 오고 나면 시들어 죽는 게 여기 빠져나갔어요. 뭐가 빠져나가서 설탕이 빠져나갔어요. 요는 근데 지금요, 예. 그 설탕 요소를 한 1kg를 섞으라 그러는데 20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요소는 소화된 게 아니에요. 같이 섞어라. 섞어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도 풀랩주도 먹어요. 풀랩주는 죽어서 그렇죠. 식물은 관리해서 못 먹는다. 우리는 밥상에 있으면 최대한 안 먹죠. 그죠? 우리는 안 먹어. 근데 얘들은 주는 대로 안 먹을 수가 없어. 왜? 옛날에 비 오면 못 먹거든. 근데 비를 맞고 또 죽게도 돼 있어. 왜? 비 오고 난 뒤에 고추가 죽고 참깨가 죽었지. 비 오기 전에 거의 다 살아있어요. 어디가 가물어도. 근데 비 오고 나면 뭐가 없어지냐면 입속에서 설탕이 없어요. 요게 없어요. 입속에 설탕이. 이 설탕 이동이 많으면 이파리 노래지거든요. 아랫잎이 노랗게 죽어. 햇볕이 뜨거워도 잎이 노랗게 죽어. 왜? 얘들은 주 에너지가 설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약하고 섞어도 부작용이 나. 아무 때나 갖다 붙고 아무 때나 갖다 붙고 감초 같은 놈이 설탕이에요. 이게 요 놈이 입속에서 하는지 하늘 땅만큼 중요하니까 뿌리에서 비가 오는데 많이 못 만들어 영양을. 비가 오니까 영양이 내려가서 잘못 쉽게 나와버려요. 못 빨아들여. 왜? 잎이 얇아지면 더 못 빨아들여. 농약 칠 때 그거 두 가지 같이 섞어도 괜찮겠네요. 네. 근데 설탕 맛 섞어서 그린 섞어서 이것들은 다 아무거나 자기 역할을 한다. 설탕은 설탕 역할하고 그린은 그린 역할하고 칼라는 칼라 역할 다 다른데 요 세 개를 섞으면 안 돼. 요래 섞든지 요래 섞든지 나눠 섞게. 요래 섞든지 요래 섞든지 나눠 섞게. 같이 있는 상품이고. 왜 그러냐? 또 칼라에 칼슘도 이렇게 돼. 계란이. 고치가 지금 난게 한국에 새끼 날 때는 칼라만 쳐야 되는 거 아닌데 그리는 치고 해야 돼요.
두 번에 한 번. 그럼 색이 색은 요소 비율 양에서 색이 나는 거예요. 또 색은 요소 비율 양에 따라서 잎의 두께에 따라서 빨리 나고 늦게 나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대표님 말씀드리고 그린 한번 치고 칼라 한번 치고 그린 한번 치고 칼라 한번 치고 이런 거예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결국에는 칼슘이 많으면 동작이 더뎌져요. 딱딱해지니까. 칼슘이 보약이 절대 아니다. 쓰지 말아요. 왜? 그린이나 칼라 가격이 같은데 왜 칼라를 쓰지 말아요? 그러냐? 두 번에 한 번. 잎 속에 칼슘이 많으면 딱딱해져요. 이동이 더뎌요.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더뎌요. 근데 예전에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속도가 빨라서 잎이 두껍고 부드러워져요. 딱딱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칼슘, 고추 칼슘 결핍이라는 용어 자체는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마그네슘 결핍. 왜 쓰지 마라 그러냐면 이것들은 쓰면 말을 쓰면 무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에다가 그러면 깔량을 넣으면 안 돼요. 설탕하고 같이. 곧 조금 이야기 더 하면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요소가 먹어서 잎이 두꺼우고 고추에 영양이 들어가야 색이 나고 커질 건데 깔약을 쓴다면 냄비에 끓여갖고 영양이 뭐 남겠냐면 깔약을 냄비에 끓여가지고 한번 끓여보세요. 몇 숟가락 남겠어요? 영양제는 영양제이다. 깔약은 여기 인산가리, 칼슘, 마그가 다 있어요. 여기 깔약이에요. 땅속에 있는데 깔량이 뭐 그렇게 필요해요. 그죠? 깔량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럼 따로 치면 돼요. 생명을 어떻게 하세요? 그 무식한 소리. 요 방금 말을 하면 또 까먹으면 깔량이 이거 있는데 무슨 놈은 땅속에 다 있다 깔량이. 칼슘제도 여기 있고 이게 다 있다. 뭐가 없냐? 요소가 없어서 안 나요. 깔이 안 난다. 쬐게 조그마한 거 색깔 나면 뭐 할 건데 작은 거 색 내면 뭐 할 건데 큼직한 색을 내야 돼. 며칠 물 나면 물딸 건데 쬐깬 거 두께가 얇고 가늘고 그건 작은 거 따면 뭐 할 건데 굵고 큰 거 며칠 뒤에 늑차가 따면 되지. 안 그래? 아니 조그만 거 따가 말리면 익으면 되지. 사모님 올해 작년보다 2배 굵지? 작년보다 2배로 굵지 고추가. 2배 굵어. 들어보면 무거워. 그죠? 네. 굵고, 네. 끝배기 쭉 굵고 들어보면 무거워. 만지면 두껍고. 그 말은 뭐냐? 깔약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뭐? 없어. 질소가 없어. 그 요소 정도밖에 더 있어요. 한 개 따면 2개만 하면 나오는데 왜? 빨리 딴다고 해서 쬐깬 거 껍데기면 뭐 어떻게 영양가 넣는 거야? 깔량은 어디 있다? 땅 속에 있다. 그죠? 고추 깔량은 가리하고 칼슘이 많이 역할해요. 땅 속에 이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많아가 농사가 안 돼요. 작물이 못 자란다, 더위를 타서. 근데 뭔고 깔량을 꽂히고 있어. 아가 뜨거워가 죽어. 이파리 쪼그러지고. 지금도 질소를 안 주고 더우가 잎이 쪼그러지는데 그거다가 그 작은 걸 넣쳐. 고추나무가 빨딱 일어서면 싸대기 만드니까. 주인이라는 사람이 어때 맨날 내를 괴롭히는 것밖에 안 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질소, 인간가리, 요 중에서 서열이 맞아야 되는데 이건 안 해주고 지가 좋아하는 거 이상한 것만 갖다 칠줘. 고추는 밥의 요소가 밥이다. 예. 안 쉬고 계속 열어야 돼. 안 쉬고. 안 쉬고 연다 말은 잎이 두꺼우면 안 쉬고 계속 열어요. 물을 잡게 해도 감으서 낫다. 왜? 설탕이 잎에 있으면 두꺼워서 물을 더 땡겨 먹고 이슬을 잡아먹고 안개띠도 잡아먹고 가물란다. 근데 아무리 물을 줘도 질소가 부족하면 가무살.
비 오고 난 뒤에 어떻게 햇빛 나는 게 시들어버리죠? 아니 오늘 아침까지 비 왔는데 낮에 해놨다고 시들면 이게 뭐예요? 물을 줘도 물을 안 먹어요. 그래서 물이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래 물이 있는데 시들잖아요. 왜 시들었을까요? 입속에 탄수화물 들어요. 물을 줘도 물을 안 먹고 시든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설탕량을 늘리라는 거죠. 한 말에 300g에서 500g 늘리라고 해요. 그러면 아무리 물에 담겨 있어도 고추가 안 죽어요. 고추가 돌에 좀 물 차면 시들어 죽죠. 그거는 뭐냐면 뿌리가 잎에서 내려간 영양소를 만들어가 못 가져와요. 왜? 잎에서 맹물이 가는데 여기 뿌리 밑에 있는 것도 풀려버려요. 그럼 이리 나가는 거 나오는 거 술술 새는 거예요. 왜? 새니까 설탕이 새버렸죠. 다시 못 만들었죠. 그러면 윗거치면 시들어. 윗거치면 시들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열전실이 골드그린 컬러 속에 설탕을 넣으라. 예. 질문할까요? 예. 그린과 설탕과 요소를 배합을 하되 예. 농약을 일주일마다 치면은 같이 해야 됩니다. 예, 치면 좋은데 농약을 안 칠 수 없잖아요. 예. 농약을 치면 또 쏟아지니까 농약도 같이 혼합을 해도 되겠지. 괜찮습니다. 안 돼요? 됩니다. 아, 칠때 농약 이걸 되는구나. 예, 농약 혼합됩니다. 예, 알았어요. 예. 농약이 혼합해도 되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고추가 배가 고파서 시들어가 죽는 거고 배가 고파서 뭐에 이파리 노랗게 떨어지고 배가 고파서 햇볕에 뒤에서 쪼그러진 거죠. 그 배가 부르는 거 괜찮아요. 아, 그럼 칼라는 혼합이잖아. 아니요, 다 돼요. 칼라도 농약하고 혼합해도 요래 혼합해도 되고 요래 혼합해도 다 됩니다. 농약. 농약도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네. 그 가사란하고 제가 요 칠할 때는 맞는데 가사란하고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우리 거는 왜 괜찮냐면 이게 아주 좋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 놈을 섞으면 물의 pH가 물의 pH가 농약을 섞으면 농약이 중화가 되어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pH가 7.0 이상이거든요. 이상이라고. 7.0 이상이라고. 7.0 이상이면 물에 알칼리가 돼가지고 석회가 많아가지고 농약이 중화가 돼요. 그런데 골드그린이나 칼라를 쓰게 되면 pH가 5.0에서 6.0 안에 내가 들어가요. 그러면 농약이 아주 섭염 잘 되고 아주 잘 되죠. 그런데 pH를 떨어뜨려. 농협에서는 그 대표님들 전화할 때는 친구들 괜찮아. 농협에는 아주 이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표님 말 듣고 막 가사란하고 섞어 친구였어요. 예,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잘못됐던 건 연구하는 학문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가 농사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르쳐준 놈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 가르치는 누구예요? 우리들 무슨이에요? 이 나라에 농토의 주인은 농업의 주인은 우리예요. 근데 머슴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국목을 받는 머슴. 그 머슴들이 우리를 잘 못 가르쳤어요. 가짜를 가르치죠. 근데 예리죠. 계속 저희들은 저뭐 NK를 쳐야 어쩌가 책자라고 달랬는데 이렇게 원형 감량도 계속 내려왔거든요. 앵캐를 주면 고추 꼬부러졌고요. 양이 좀 기다리고. 왜? 날도 더운데 가리가 너는 뭐 잎이 볼떡거리지. 잎이 너플너플 펴지가 짝짝 커야 돼. 이렇게. 쏙잎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근데 이게 툭툭하게 너무 못들어. 바이러스다 그러면 비슷하게 오니까 잎이 오래지는 거. 그렇지. 그게 가리가 많아서 더워서 열상을 입어서 그래요. 고온 열상. 그래서 고추에는 골드 그린을 물 20리터에 60에서 80 정도 된다. 칼라도 60에서
80을 쓴다. 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물 20리터 요를 써라. 근데 설탕은 여기서 얼마나 쓰냐? 기본적으로는 설탕이 60에서 120인데 이게 60에서 설탕이 120이라. 그런데 비가 오고 날이 안 좋을 때는 설탕량 얼마나 해야 돼? 300에서 500까지 늘려. 그런데 500을 늘렸을 때는 비가 일주일 내내 쏟아질 때 한 번 쳐놓으면 먹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비가 와도 조금 나가도 안 많이 져요. 그래서 비가 잘 들어올 때는 작게 써요. 비가 많이 와서 이동이 많이 들어요. 우리 밭이 물이 잠기겠다. 고추밭이 물이 잠기겠다 하는 거는 상당히 설탕을 늘려내야 돼요. 고추밭에 오래 물이 내려간다. 그럼 설탕이 더 늘려야 돼요. 그리고 햇빛, 비 안 오면 또 쳐야 되네. 그럼 비가 안 올 때는 양을 줄이 나가야 돼요. 온 바닥에 물이 흘러가고 그래도 고추가 안 시든다. 근데 얘기죠. 저기 좀 전에 가산화수소 나왔잖아요. 예? 가산화수소. 화산수소 안 나왔어요. 저분 얘기하는 아니. 가스랑 네. 농약.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끝고추 익히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끝고추 익히는 거는, 비를 준다고 해서 끝고추 안 익는 게 아니에요. 설탕양하고 가리양을 늘려버리면 돼. 온도가 내려오면 가리 더 늘어. 이제 가리가 여기 있는 게 이제 끄집어내 쓸 거예요. 이파리에다가 가리를 주면 고추를 뽑지 마라. 뽑으면 돈을 적게 번다. 고추가 맛이 없다. 달아놓고 손가락 한마디 되는 거 다 익혀요. 아주 괜찮죠? 달아놓고 싹 다 익혀. 그게 많이 달리거든요. 그게 우리 생산의 한 50% 차지해요. 많게는. 우리 여기도 안동에서도 고추를 한 5건 이상은 따야 돼요. 평당. 우리 평당 5건 이상 따는 사람 있습니까? 5건 잘 못 따죠? 5건 따는 것 같으면 한 건이 고추가 4kg 나와요. 한 건이 4kg에 4kg를 말리면 600g 나와요. 4kg를 말리면. 그래서 우리가 5건을 딸락하면 평당 4kg 20kg 따요. 물고추, 빨간 거 물고추를 우리 얼마냐? 홍고추를 20kg는 따면 되거든요. 평당. 근데 그 어렵지 않아요. 좀 따면 한 8분까지 따거든요. 왜? 안 쉬고 계속 열면. 우리 아래쪽하고 여하고 고추 심은 날짜가 며칠 차이 안 나요. 우리가 아래쪽에 고추 심은 거하고 여기하고 고추 심은 날짜가 얼마 차이 안 나요. 이건 5월 1일 다 5일 사이가 제일 적죠. 예, 그래 심었기 때문에 날짜가 며칠 차이 안 나는데 고추 왜 적게 땄냐면 안 된다 그러고 고추의 비료를 적게 준 거예요. 그리고 끝고추를 안 익혔다. 끝고추를 익히면 우리는 엄청나게 딸 수 있어요. 끝고추 익히려고 하면 누가 제일 많이 써야면 우리가 끝고추를 익히려면 설이 오기 전에 설이 오기 40일에서 45일 전에 45일 전에 이때 물 20리터에 칼라 80 설탕 120 염화가리가 요게 120에서 많게는 400까지요. 그러면 400이란 말은 많아요. 물 500에 10kg. 근데 10kg 가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더 열어. 입건 안 마르면 얼마까지 하냐? 25kg까지 돼.
물 500에. 한 말에 1kg까지 이었어도 이파리를 단풍을 돌리라. 단풍이 들어야만 고추가 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500에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리를 더 늘려라. 그러면 요렇게 쓰면 고추가 초물이나 끝물이나 맛이 똑같다. 작아도 맛이 똑같다. 근데 우리는 끝물 고추가 맛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빼쁘거든요. 쓰리마리가. 왜? 방법을 몰랐어요. 올 때도 농약을 같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서리할 때 그래 놔둬보네요. 계속 살포하면 다 익어요. 뛰지 말고 이파리가 노랗게 단풍이 들면서 고추가 손가락 한마디 되는 게 다 빨개져 버려요.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뜨시면 가리가 다 깨져야 돼요. 온도가 떨어지면 염화가리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럼 그 양에 따라서 우리는 고추가 끝고추를 충분히 익힌다. 그 양만 해도 한 나무에 달린 나무 많이 달린 건 한 3kg 이상 달렸어요. 늘려라. 횟수는 많이 해요. 이거는 한 며칠 정도. 처음에는 일주일 간격을 하다 간격을 좁혀야 돼요. 온도가 떨어지면 간격을 좁혀야 돼요. 더 자주 해야 된다. 온도가 내려가면 가리량을 늘리면서 더 자주 해야 된다. 그 20단말종입니까 지금? 요거는 아니 20단만이 아니고 물 20리터요. 아 20리터에? 예, 20. 한 마리.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리는 더 늘리고 자주 해야 됩니다. 횟수를 자주 해야 단풍이 덜 아픕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제 고추 이거는 뭐 이제 방송에도 다 있습니다. 네. 500리터 500리터에 곱하기 하면 물 500리터는 25 곱하기 하면 되잖아. 사진 찍으면 됩니다. 아 맞다. 네. 500리터는 칼라가 2kg. 2리터에 설탕이 3kg에 가리가 3kg에서 많게는 이 10kg까지 해놨는데 아니 25kg까지 늘려요. 단풍이 안 되면 단풍을 덜어야만 고추가 상품이나. 온도가 내리면 단풍이 안 되면 염화가리 더 늘려라. 물 한 마리에 1kg 염화가리 쓴다고 나쁘지 않습니다. 꽃고추 익힐 때는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 이동이 더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추를 빼버리잖아요. 일찍 빼지 말고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온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낮은 온도가 몇 도 정도를 기준으로 아침 온도로 봅니다. 아침은 몇 도? 예, 아침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양을 늘려라. 몇 도 정도? 체온이 덜 익기 때문에. 아침 온도가 몇 도 정도 내려가면 필요성이 없는. 이거는 농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온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리 양을 늘려라. 온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래 온도 우리가 가리를 늘렸을 때 가을 날씨에 5kg를 가리 연도에서 물어보면 게 아무 이상 없다. 10kg 가도 멀쩡하다. 온도 떨어지면. 아침 온도가 한 12도, 13도 정도 되면 네, 한 10kg 올라가야 돼. 양을 올려야 돼. 그래가 그 고추를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가서 가리 양을 늘려서 살펴서 익혀야 돼. 예, 다른 질문을 주면 요 고추 요거는 마치 되겠습니다. 요 사진 찍을 걸 찍어줘야 됩니다. 요거는. 예, 사진 찍으면 되겠습니다. 고추 내가요. 예, 검은게 이렇게만 점이만 찍히는 그거는 바이러스란 병일 겁니다. 예, 아무리 비가 많다 해서 색깔이 가면 안 되거든요. 예. 예.
네, 그건 병, 간절병이나 뭐 하여튼 바이러스는 그런 다른 병에 속한다. 네. 아니 그 있잖아요. 네. 이게 좀 교육하고 다른 건데 지향이지 비가 많이 오니까 잎이 막 이렇게 주지 않거든요. 설탕. 되니까 네. 설탕 된다고. 잎이 네, 요렇게 요 구성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요 누런 고추가 네. 한 놈도 다막 누렇게 막 빠지고 막 그래요. 그 요선에 아니요. 지금은 비가 와서 잎이 얇아졌다면 설탕이 들어가야 돼요. 날 좋을 때는 그래 된 거는 요소가 들어가서 일을 해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은 요소가 일을 할 수 없어요. 요소 주고 잎으로 해야 돼. 네. 하여튼 고추는 요걸로 마치고 이제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